안녕하세요. 위켄스탁의 시장 읽어주는 남자 시흥남입니다. 오늘 시장 다들 어떠셨나요?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새파랗던 계좌에 빨간불도 하나둘 뜨고 단타도 평소보다 확률이 조금은 올라가지 않으셨나요?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기술적 반등 그리고 수목금 바닥을 잘 다져준 이후 우리 시장 기초 체력이 눈에 띄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난주 어떤 사건을 계기로 시장이 이렇게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었는지를 먼저 분석해보고 이번 주 주요 일정과 이슈들 중 핵심적인 것들만 골라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주제는 아래 세 가지로 정리해봤으니 다들 확인해주시고, 지난주 잭슨홀 미팅부터 살펴보죠. 핵심을 관통하는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연준 수도꼭지 곧 잠근다는데 왜 긴축 발작이 없었나. 쉽게 요약하자면 시장이 그렇게 염려하던 최악의 시나리오, 그렇죠, 테이퍼링이 올해 내로 가능하다는 말이 파월 의장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조금 이상하죠. 시장이 최악의 시나리오에 환호를 한 겁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8월 한 달 내내 환율 상승과 외국인 매도 폭탄으로 우리 시장을 괴롭혔던 연내 테이퍼링인데 이것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호재로 바뀔 수 있었던 걸까요? 단순히 이벤트가 종료돼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는 접근은 뭔가 2%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기사를 통해서 이 의문을 한번 해소해 볼게요. 관전 포인트가 3개인데 이걸 다 보면 지루하니까 하나만 보겠습니다. 테이퍼링이 끝나면 금리 인상이 있을까? 라는 건데 파월 의장은 뭐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럴 일 없다. 이 질문에 대한 파월 의장의 답변이 시장을 환호하게 만든 핵심 포인트라 보고 있습니다. 연내 테이퍼링이란 돌발 변수로 혼비백산하던 시장에 기준금리 인상이란 강한 악재를 던져주고 시선을 그쪽에 쏠리게 만든 거죠. 시장의 시선을 단번에 전환시키는 이 능력이 바로 파월 의장에게 지휘자란 별명을 붙여준 것이 아닐까 합니다. 갑자기 관전 포인트가 테이퍼링에서 기준금리 인상으로 바뀌어버렸으니 당분간 테이퍼링 이슈는 잠잠할 건데, 다만 이제 정확한 시기나 자산을 얼마나 빠르게 매입하는지와 같은 디테일한 부분에 따라서 살짝씩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여지가 또 있으니까 방심은 또 마시길 바라고, 그럼 이번 주 미증시 주 이벤트로는 바로 다음 기사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바로 고용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테이퍼링은 이제 여차저차 넘어갔죠. 그렇다면 다음 관문은 앞서 말했듯이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기준금리 인상은 아주 먼 이야기죠. 지금 전문가들의 분석으로는 2023년이 되어서야 시작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 한 가지 변수가 여기서 또 존재합니다. 바로 기준금리 인상을 앞당길 만한 강력한 시그널, 그게 바로 고용입니다. 미국 실업률 추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지난해 5월이었죠. 14.7%까지 치솟았던 미국 실업률이 점점 안정을 찾고 있죠.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델타 변이가 재확산됨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 허나 지난달 실업률 7월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치입니다. 5.4%. 코로나 이전인 3.5%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습니다. 이것 때문에 연준이 자칭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물가를 방치해두는 이유인데, 여기서 만약 8월 고용 보고서 결과가 시장의 현재 예상치인 5.2%를 크게 상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다 만약 4%대까지 떨어진다면 시장은 아마도 실업률이 낮아졌다고 단순하게 받아들여서 기뻐하기보단 조기 긴축 우려가 다시 시장을 흔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단기 조정으로 지난번처럼 그치긴 하겠으나 맞으면 아픈 건 매한가지죠. 그러니까 이번 주 관전 포인트로 금요일 밤에 있을 고용 보고서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이번 주 국내 증시로 돌아보죠. 제가 꼽은 딱 하나 꼽았습니다. 한 뉴스는 바로 이겁니다. 10대 그룹 오너 CEO 총출동해서 수소 드림팀을 9월달에 출범한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를 이끌어온 게 크게는 반도체, 전기차가 있었는데 이제는 수소로 턴이 좀 넘어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겐 이 수소란 개념이 참 낯섭니다. 또 갑자기 폭발하고 사고나는 애물단지 같은 좀 컨트롤하기 어려운 물질이라는 인식이 아직은 강한데, 항상 이런 선입견을 비웃듯이 기술 혁신이 일어났다는 건 다들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역사는 반복되니까요. 철강, 조선, 해운, 반도체, 전기차 로 이어졌던 대한민국 경제를 주도했던 트렌드 물줄기가 있었는데, 이 바톤을 바로 수소가 이어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현재 시장에 강하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부각받으며 상승은, 그러니까 수소 관련주들이 소폭 상승은 있었지만 보시다시피 작년 2차전지 관련주의 상승이 이거 많이 오른 거 아닌가 할 때부터 따져도 400% 가까이 오른 거를 생각해 보면은 수소 관련주들도 지금이 시세의 초입이라는 분석에 좀 고개가 좀 절로 끄덕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다음 기사를 보시죠. 일진 하이솔루스 흥행 성공했다. 경쟁률이 매우 높다. 이번 주 수요일날 코스피 신규 상장 예정인 일진 하이솔루스 공모청약의 흥행도 수소란 메가 트렌드의 시작을 알리는 한 가지 시그널로 지금 시장에 작용하고 있는데, 현재 시장에 제대로 된 테마 없이 개별주 장세가 약 한 달 동안 이어지고 있는 것도 이 수소라는 강한 테마의 탄생을 기대하게 만드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대기업과 정부가 오랜만에 합심하여 대한민국을 수소 강국으로 밀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표출되는 이 시점에서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 바로 현대 로템 그리고 현대 모비스입니다. 연초까지만 해도 수소 관련 뉴스들은 있었어요. 하지만 시장이
거의 반응하지 않았죠. 왜냐? 모멘텀이 부재했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건 알겠는데 수소가, 그래서 뭐 어쩌라고 라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8월 중순을 기점으로 이 쥐죽은 듯이 잠잠하던 수소 관련 뉴스들이 아주 그냥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 강력한 모멘텀이 생겼으니까. 9월 7일 현대차 그룹이 하이드로젠 웨이브라는 수소 행사를 개최하고 9월 8일엔 국내 10대 그룹이 모여 수소 연맹을 맺는 이런 굵직한 일정들이 연달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동차와 수소 연료 전지 쪽에 베팅을 하고 싶다면 현대 모비스를 관심있게 보면 될 것 같고, 이게 아니라 수소 충전 인프라 그리고 대북 모멘텀까지 한꺼번에 잡고 싶다면 현대 로템을 관심있게 지켜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이 두 종목들이 9월달 수소 관련 일정들을 앞두고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그리고 향후 3년간 어떤 추세를 만들어 가는지를 한번 지켜보실까요? 아주 재밌을 겁니다. 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엔 화요일 장 마감하고 나서가 아니라 월요일 장 마감 후 하루라도 빨리 이제 주간 일정을 보실 수 있도록 영상을 전해드릴 예정이고, 똑같은 내용이라도 좀 하루라도 일찍 보는 게 더 좋으니까요. 그럼 다음 주는 하루 일찍 더 재밌는 뉴스와 쉬운 설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모두 한 주간 돈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들 안녕.